안녕하세요, 꾸메입니다. 자막 켜주시고 오늘도 한번 좋은 그림 그리면서 재밌는 그림 그리면서 또 힐링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완벽한 어떤 그림보다는 크로키라고 하죠. 빨리빨리 어떤 동세를 좀 담는 그림을 준비해봤습니다. 동세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 운동 종목의 어떤 순간적인 사진들, 이런 부분에서 그런 동세 움직임, 또 이제 근육들의 힘의 응축,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요. 이런 그림들을 빠르게 한번 그리고 연습하면은 자연스러운 동세, 그리고 힘의 이동, 힘의 전달, 이런 부분들이 잘 공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작업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또 한번 연필 한번 쥐어보시고 같이 한번 작업해 보시죠.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보고서 저도 같이 이제 크로키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사진을 그대로 모작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어떤 근육에 힘이 쓸리는 부분, 힘이 쏠리는 부분, 또 골격의 어떤 이동,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공을 리시브하는 배구 선수의 포징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어깨가 상당히 앞으로 나가 있죠. 올라가 있단 말이죠. 얼굴 옆쪽까지 거의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날아오는 공을 이제 손목 쪽으로 받기 위한, 손과 손목으로 받기 위한, 공을 맞이하기 위한 포징을 하다 보니 골격 자체가 앞으로 나가게 되고 팔에 이제 힘이, 근육들이 잘 움츠러들며 모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그냥 야구 스윙, 타자의 스윙하는 모습도 한번 그려봤는데요. 그냥 편하게 그냥 쭉쭉 그려보시면 돼요. 그럴 때 그러면서 어떤 팔의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 또 지금처럼 무릎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까, 또 손목은 어느 정도 꺾임으로 손가락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 그리고 또 배트를 쥐게 되는 손의 모양은 어떨까, 스윙을 통해서 힘을 지탱할 수 있는 발등의 모양은 어때야 될까, 발목의 모양이죠, 어때야 될까, 이런 모습들을 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운동에서의 특징은 순간적인 폭발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잖아요. 힘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하체의 힘이 아래부터 위를 통해서 어깨, 스윙을 통해서 이제 배트까지 전달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 좀 고려하시면은 힘이 어디 쓸려야 될까. 저 타자로 봤을 때는 오른쪽 허벅지, 엉덩이, 그리고 큰 회전을 통한 코어 근육, 허리를 통해서 회전을 한 어깨에서 또 팔꿈치, 손목까지 이렇게 힘의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면서 작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걸 그려볼까 생각을 하다가 테니스 하는 선수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비슷합니다. 지금 그려지고 있는 얼굴에 이어서 지금 그리게 되는 왼쪽 어깨죠. 왼쪽 어깨가 양손을 라켓을 잡고 스윙을 한 이후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타겟팅을 한 이후에 팔이 회전을 했고 왼쪽의 어깨는 얼굴에 상당히 밀접하게 돌아가 있는 모습인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주 정확하고 되게 정밀하게 그리는 그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볼 때
팔의 길이는 이 정도 되겠네. 그러면 손목이 이 정도 위치겠구나. 이런 부분 한번 그냥 빠르게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하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도 운동에서 이제 코어라고 하는 허리의 근육과 허리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몸의 회전을 크게 한 코어 근육, 허리를 지나서 허리 아래로 이제 그 힘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허벅지와 종아리, 정강이 부위까지 큰 힘에 지탱이 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부분은 이제 비치발리볼이고, 또 이 역시 공을 받기 위해서 손목을 향해서 이제 몸이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모습이죠. 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같은 리시브 상황인데요. 결국 힘이 놓여야 될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면서 한번 더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그냥 단순하게 따라하기보다는 어깨의 근육은 이만큼이겠구나, 팔꿈치가 이 정도 모여지겠구나, 손목은 이 정도가 되겠구나, 그러면은 힘을 주는 배트를 줄 때는 손목은 이 정도로 꺾으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 한번 고려해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씩 천천히 진행을 해보시면서 이런 재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크로키의 선은 재밌습니다. 굉장히 정밀하고 수정에 수정을 보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러프하게 손이 가는 대로, 그게 조금 얹어진 선도 좋고요. 그냥 그렇게 편하게 한번 그리시면서 정해진 거 없이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연습도 많이 되고요. 또 어떤 인체학적으로 공부, 그리고 그림으로 봤을 때는 또 이 정도의 선까지가 좀 필요하겠다, 이 정도의 위치까지 손이 내려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조금 내다보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고민하다가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포즈를 한번 그려보고 있는데요. 이제 물론 여기서는 조금 그림도 작고 약한 과정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지만, 사실 스케이트보드는 일자잖아요. 평면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림 안에서는 또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진 안에서는 이조차도 굉장히 운동성을 가지게 되면 곡선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건 그렇게 휘지 않겠지만 실제 운동 우리가 보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그 흐름에 따라서 저 배트도 마찬가지고요. 약간의 곡선적인 표현을 해도 훨씬 더 과감하고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작업하시면서 아마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번 고루고루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밌으니까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발은 스케이트보드에 어느 정도까지 놓여야 될까? 팔은 어느 정도 길이가 돼야지 저걸 잡는 모습이 될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재밌게 작업을 해보시고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짧은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지만 작업들을 통해서 한번 좋은 시간이 되시길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그림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함께 많은 재미있는 작업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